네, 시장에 돋보기 딱 떼고 밀착 분석하는 집중 조명 이어갑니다. 오늘 AR 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종목별로 업종별로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라서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조선업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던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업 중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굉장히 크게 뛰어올랐거든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세계 탑1 다시 우리가 되찾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자리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원래 사실 한국이 국내 세계에서 이제 조선사 1위의 지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좀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전부터 분위기가 약간 바뀌면서 수주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 계속해서 내주게 됐었는데 지금 올해 10월까지 누계 수주량을 보면 세계 누적 발주량의 45%를 한국의 조선사들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위를 탈환했냐 그렇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뭐 매출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상징성으로는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선박 교체 수요 꾸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량이 뭐 크게 줄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후 선박 해체라든지 아니면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공급은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선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조선 3사의 평균 PBR이 한 0.7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할 때는 뭐 저 PBR이 크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선주도 그동안 조정이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도 많이 덜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두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종목은 뭘로 보세요? 어제 뭐 조선주 단거는 거의 5% 이상씩 뛰었거든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7% 이상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좀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이 자리에서는 한 달 정도 전에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도 탑픽을 현대중공업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좀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조선 3사 중에서는 수주 가시성이 가장 높아요. 이미 한 2년치의 물감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선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를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어제장 상승에 의해서 21 이평선을 주가가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 초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한 14만 원까지는 뭐 목표가를 잡고 열어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흐름까지 탑픽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조선주 살펴봤고요.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개별주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바로 휴원수 글로벌의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톡스 관련주가 사실 몇 달 동안 시들시들하면서 힘을 정말 못 썼거든요. 네네. 휴원수 글로벌도 주가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바닥에서 크게 뛰어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 임상 소식이 좀 있는데 투자 판단 어떠신지요? 네, 일단은 그 이슈부터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그 보툴리눔 톡신 제제입니다. 그래서 휴톡스 주가 국내에서 임상 3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보톡스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에 따른 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제2공장 건설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분명히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 예전처럼 그렇게 고성장을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간 한 20%대의 성장도 보여졌는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한 10%대까지 하락을 했고 내년에는 아마 한 자릿수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 시장 자체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간 지가 좀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 중국 모멘텀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 보톡스 업체들이 수출하고 있는 최대 국가가 중국이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보톡스 관련 업체 메디톡스나 휴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수출 판로가 조금 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죠. 중국에서 보따리상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톡스 관련주들이 밀렸고 이 휴온스 역시도 이제 중국 진출을 조금씩 시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공식 루트를 확보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메디톡스나 휴젤 이런 종목군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판로가 다시 열리면서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야 이 휴온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지속적인 반등을 하는 것이지 어제 같은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확인해야 이 종목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시. 보톡스주 다 그 관점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톡스주가 지금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해소가 안 된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부분, 공식 루트로 인한 수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가 조금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휴온스 글로벌 더불어서 보톡스주에 대한 약간 중립 보수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장 전반적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그 확실한 결과는 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 정도에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뉴욕 증시는 올랐어요. 3대 지수 일제히 그래도 생각보다 좀 강한 흐름이었는데 과연 우리 시장도 그럴까? 여기에는 아직 의문점이 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고 전략은 어떻게 챙겨주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선거라는 게 워낙에 그 불확실성이 컸었던 요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승리하는 이런 케이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과거 경험에 있어서도 미국 중간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큰 폭은 아니어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해소 기대감도 좀 있죠. 그래서 9일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 안보 대화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재치 외교 담당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워낙에 장기적인 악재로 가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무역 분쟁에 대해서 논의가 아마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 완만한 반등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살 것이냐인데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보일 때는 그 시장 급락 시에 많이 빠졌던 그런 섹터가 좀 빠르게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어떤 섹터가 많이 빠졌냐 요걸 봐야 되는데 제약주, 엔터주가 많이 빠졌죠. 빠져있죠. 그래서 예. 네, 많이 하락한 성장주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주 제약주나 뭐 엔터 쪽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 접근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관심주로는 그 제약주 중에 현대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은 기능성 음료인 미에로화이바 그리고 탈모 치료제죠. 마이녹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탈모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미에로화이바 같은 경우에도 리뉴얼을 통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3분기 누계 매출액이 처음으로 그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부진하긴 한데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 부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R&D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R&D 비용으로 매출의 10%를 매년 쓰고 있습니다. 제약주 내에서도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 해외에서의 임상 성과도 일상 이상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꾸준한 실적도 내면서 신약에 대한 성과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 좀 맞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4,400원에서 4,500원 매수가를 잡았습니다. 어제 종가 근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1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제 좀 다시 담아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내용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 오늘자 유망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AR인베스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마켓워치도 여기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켓원 1부는 오늘 미국 중간선거 특집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하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